자, 이제 새로운 단원인데요. 역학 에너지 전환과 보존 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 마지막 단원 아니구나. 별이 있구나. 별과 우주가 있네요. 58쪽 펴도록 하세요. 58쪽.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우리 1학기 때 했던 과정 중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에 대한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운동 에너지하고 또 뭐 있었어요? 운동 에너지하고 또 뭐 있었어? 3단원에서 했던 거. 위치 에너지. 나 이렇게 크게 그렸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었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전환이 되거든요.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네. 롤러코스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쭉 우리가 높이에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하면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슝 가다가 회전도 하고 결국은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여기로 도착을 하면 기계가 다시 쭉 위로 올려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회전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공식 기억나요? 운동 에너지 공식 어떻게 썼었죠? 네? 운동 에너지 공식. 공식이 있었어요? 재밌네, 저 친구. 아, 장난이죠, 당연히. 운동 알고 있죠. 에너지는 알고 있죠, 쌤. M, V 제곱이었고요. 위치 에너지는요? 기억나죠. 애기다. 귀여미.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이야기해 보세요. 네? 위치 에너지. 2분의 1 MB 제곱 그건 운동 에너지고요. 플러스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에너지니까 M, G, 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행되는 롤러코스터라고 할게요. 여기에 기차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여기에 타는 거죠. 이제 머리만 내놓고 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높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높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얘가 어떻게 돼? 빠르게 내려가요. 밑으로 슉 하고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들어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면서 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나머지 다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네요. 그러면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네요. 결국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환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높이가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물체 위치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러면서 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높이가 올라간다라는 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결국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라든지 열의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말이 요거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별표 좀 해놓을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일정은 하지 마요. 일정도 같이 쭉 해주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적었는데 우리 교재는 보니까 mgh라고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9.8mh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m은 질량이고 h는 높이고 이 9.8에 해당하는 게 이 상수 g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중력 상수라고 하고요. 9.8로 쓰기도 하고 그냥 g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9.8 곱하기 이 질량 요거를 무게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뭐하니 계단? 이건 뭐라고 있어. 무게.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네요. 어떤 공이 탁자 위에 있었어. 탁자 위에 공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뭐예요? 위치 에너지야.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두 개를 합친 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야?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이 위에 있을 때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얘가 떨어져 바닥에 딱 닿는 순간에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바닥에 닿았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A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A 위치일 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말고 내가 위로 던져 올린 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야. 공이 하나 있는데 내가 위로 힘을 줘서 던져 올릴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던져 볼게 얘를. 얘는 깨질 수도 있으니까 깨지지 않는 친구를 한번 던져 볼게요. 이 분필통을 던져 올릴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힘을 줘가지고 딱 놓는 순간 어때? 선생님 손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빠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정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밑으로 떨어지겠죠. 중력의 힘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보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체험됐으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해볼까요? 쭉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선생님 손을 떠날 때의 속도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선생님 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가 같아야 되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딱 던져지는 순간에는 뭐만 있겠어요? 던져지는 순간에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올라갔어. 올라가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딱 멈춰선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이든지 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 59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과격하신 거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59쪽에 1번. 공기저항과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로 표시하시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맞아요. 그렇죠?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저는 맞고요.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틀렸죠? 그럼 감소하는 건 뭐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바닥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면 뭐가 높아지는 거야? H. 높이가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높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소리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들 거잖아.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뜻이죠. 아직 이거 모르는 친구 있니? 지금 선생님이 공식을 써놨는데 지민아, 네? 여기서 M은 뭘 나타내는 거죠? 이걸 모르는데 이 문제를 미터. 아 진짜. M은 미디. 질량이고요. V는 뭐예요? 볼트. 속력이고요. H는요? 페이트. 높이. 그럼 G는 뭐예요? G는 9.8 중력 상수라고 했죠. 9.8로 그냥 놓고 계산하면 돼요. G는 요거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자, 그래서 1번은 55X, 3번이 왜 틀렸냐면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거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연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연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이 납이라는 뜻이에요. 납. 들어봤죠? 그래서 실에다가 납을 묶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된 납을 묶어서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리면 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겠죠? 그래서 연직 방향이라는 건 늘어뜨린 납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연직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연직 위는 어디겠어? 지구 중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연직 위 방향이라고 하겠죠. 자, 2번 봅시다. 장난감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해서 B점을 통과한 다음에 C점으로 가는 순간을 나타낸 거예요. 자, A점에는 정지해 있었고요. 여기가 A, 바닥에 닿았을 때가 B, 적당히 올라왔을 때가 C네요. 그러면 A에 있을 때는 정지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A에 있을 때는 자, 전체 역학적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A에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뭐야? 위치 에너지여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0일 거야. 근데 B점에 도달했어. H가 0으로 변했네요. 그렇죠? 뭐만 남은 거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B점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야. 위치 에너지는 0이었을 테니까. A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을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속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구해요? 우린 구할 수 있어요. 왜?
A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였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겠죠. 근데 B에서는 다 뭘로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B에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속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C는 어때요 지금?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C에서는. 그래서 A부터 B 구간까지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A에서 B 구간까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죠. B에서 C 구간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B에서 C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별표 치세요. 3번. 아,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고. 정부 돼지 소리 잘 내. 자, 3번. 그림은 질량이 2kg인 공이, 얘가 질량이 2kg이래요. 지금 어느 정도 높이에 떠 있는 거냐면 2.5m 정도 높이에 떠 있어. 얘가 2.5m래요. 얘가 뭐예요? H겠죠? 높이니까 2.5m. 2.5m 높이에 2kg의 공이 지금 떠 있는데 잡고 있다가 가만히 내려놨어요. 그러면 A점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A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래요. 2.55.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9.8 곱하기 mh잖아. 그러면 9.8 곱하기 m 2kg, h 2.5m.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5니까 49. 단위는요? 줄이에요. B점에 도달한 공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에 있었는데 바닥에 딱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진 순간 B에 도달한 거고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달라요? 같아요? 네?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그러면? 49줄이겠지. 왜냐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거잖아. 근데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 딱 닿았어. 0. 그럼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건데 속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위치 에너지는 몇이에요? 0. 0. 그러면 얘 역학적 에너지는 변환이 되니까 그대로 49줄이 역학적 에너지겠죠? 그럼 이 49줄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겠지. 위치 에너지는 0이잖아. 바닥에 닿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49줄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49줄. 3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위치 에너지는 0줄. 왜? 바닥에 닿았으니까. 대신에 4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 돼야 돼요? 49줄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1번은 49. 계산을 해야지 알 수 있지, 지민아. 계산했는데. 몇인데요? 너 9.8을 안 곱했잖아. 자,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위로 던져 올려서 B까지 올라갔다가 C에 도달했다가 다시 B하고 위치가 똑같은 D까지 내려왔다가 E로 오는 거네요. E는 A랑 위치가 똑같아요.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0 아니겠죠? A점에서 지금 뭘 가지고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 0이 아닐 거고. A에서 B 구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뜻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겠네요. C에서 D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되니까? 일정해야 되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맞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 2점에서 2점은 A랑 똑같은 점이죠?
운동 에너지는 C점과 E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와 같다. 요건 맞겠네요. C점하고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차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E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래서 4번은 XO, XO. 엑소 엑소. 자, 5번. 질량이 4kg인 물체를 연직 위로 14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이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알 수 있어? 질량과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다 뭐야? 역학적 에너지일 거잖아.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상황인 거야. 내가 지금 던졌어, 얘를 위로. 네. 위로 던졌는데 던질 때 속력이 몇이었냐면 14m/s였고요. 예. 질량이 몇이었냐면 4kg이었어요. 4kg의 공을. 그러면 이때 위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은 질량이니까 4 곱하기 14의 제곱이네요. 얘랑 얘랑 약분되면 2만 남고 14의 제곱은 몇이에요? 196. 뭐 그렇다 칩시다. 맞아요, 쌤. 알았어요. 196 곱하기 2는요? 4 빼면 되니까 8 빼면 되니까 392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다 뭘로 바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죠? M, G, H로 바뀌겠네요. 그쵸? M은 몇이었어요? 4였죠? 4 곱하기 9.8 곱하기 H. 요 H를 구하는 거니까 392를 4 곱하기 9.8로 3.39. 나누면 되네요. 그렇게 하면 높이가 몇이 나오냐면 10이 나오네요. 벌써. 구할 수 있겠죠? 네, 쌤 쉬운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요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고 mgh는 위치 에너지인데 이 두 개가 전환이 된다. 그래서 내 손을 떠날 때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고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던질 때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니까 공식을 이렇게 놓고 써도 틀리는 게 아니죠. mv 제곱은 mgh니까 m 그냥 없애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v 제곱은 egh 요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v 제곱은 egh. 그래서 v는 루트 egh 요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요렇게만 가지고 합시다. 우리 v 제곱은 egh. 그래서 속력만 알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질량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동시에 적용이 되니까. 됐죠? 그러면 60쪽에 탐구 A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61쪽에 있는 여기서 잠깐 여정. 하고 내신 숙숙 문제는 숙제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풀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봅시다. 60쪽에 있는 거 여기까지 같이 좀 볼게요. 자, 쇠구슬을 떨어뜨릴 건데 쇠구슬의 질량을 먼저 측정을 해요.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0.11kg이래. 지민아, 0.11kg이면 몇 g이에요? 네? 0.11kg이면 몇 g이야? 그냥 킬로그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몇 g이냐고. 0.11kg이면. 모르겠어요. 1kg은 몇 g이에요? 110g. 1000g이에요. 네. 그러면 0.11kg은 1000을 곱하니까 110g이 맞아. 돼야 되겠죠. 10g이라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냥 킬로그램으로 하도록 합시다. 0.11kg. 5점의 높이는 1m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점의 높이가 0.5m니까 속도계를 두 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요런 관 안에 0.11kg인 쇠구슬을 떨어뜨릴 건데 0.5m 위치에다가 속도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바닥에도 속도 측정기를 설치를 해요. 여기가 0이야. 그리고 밑에는 이 쇠구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점토판, 종이컵에 점토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하나를 해요. 그 다음에 집중하세요. 이거 진짜 자유. 떨어뜨릴 거야. 안 돼요. A 지점에서 O 지점에서 공을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여기가 O 지점,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이에요. 네. 선생님이 공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어. A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이 3.13m/s였고 B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4.41m/s였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A에 도달했을 때 3.14, B에 도달했을 때 4.45. 세 번째 실험에서는 A에 도달했을 때가 3.12, B에 도달했을 때가 4.43.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A 지점에서의 평균 속력이 3.13이고요. m/s. B 지점에서의 평균 속력은 4.43이래요. 마찬가지로 m/s. 자, 그러면 우리는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도 알고 있으니까 뭐도 구할 수 있어?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봤더니 1m에서 0.11kg 곱하기 9.8 하니까 1.08줄이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들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때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8줄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겠네. 위치 에너지는 이거 절반 나누면 되죠. 5에 있는 거. 왜냐면 위치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1.08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0.54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A 지점에서의 평균 속력이 3.13m/s였으니까 요거 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0.11이었죠.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0.54줄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알 수 있겠지.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1.08이었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0.54였고 위치 에너지가 0.54였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08.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다?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위치 에너지는 0이겠죠? 바닥에 도달했으니까.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 mv 제곱해서 자 4.43 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0.11 했더니 얘가 몇이 나와요? 1.08이 나오네요. 그 얘기는 뭐야?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확인 문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잠깐 61쪽 하고요.
내신 숙숙 문제까지 지금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